오늘 저는 남편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가? 하지만 나도 답답해. 이대로는 못 살겠어.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시댁 모시기에 바쳤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야 제 시간이 생겼는데 남편은 제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위험해. 그냥 집에 있어.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친구들과 골프도 다니고 등산도 다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부부의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부부 관계, 그리고 진짜 함께의 의미에 대해서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게 43년 전입니다. 22살에 시집 왔습니다. 그때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처녀였죠. 시어머니는 엄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지켜야 해. 함부로 밖에 나다니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친정 엄마도 그렇게 사셨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으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키우느라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저녁에는 또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하면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집에 있어야 해. 애들 돌봐야 하고 저녁 준비해야 하고. 에이, 하루쯤 괜찮잖아? 아니야, 우리 남편이 싫어해. 친구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집을 지켜야 하는 거니까. 자식들이 다 크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와 남편 둘뿐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뭐라도 하며 지낼 줄 알았습니다. 여행도 가고 맛집도 다니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나갔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가 저녁 늦을 거야. 오늘은 등산 모임이 있어. 점심 밖에서 먹을게. 오늘은 동창 모임이야. 술 한잔하고 올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아니, 남자들끼리 모이는 건데 뭐하러 와? 당신은 집에서 쉬어. 그럼 나도 친구들 만나러 나가도 돼요? 왜? 집에서 뭐가 불편한데? 불편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단풍 구경 가는데 같이 갈래?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응. 갈게. 남편한테 물어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설악산 가도 될까요? 설악산? 거기까지 뭐하러 가? 위험하잖아.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건데요. 그래도 안 돼.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돌아다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당신은 등산 다니잖아요. 그건 다르진 않은 남자니까. 뭐가 달라? 결국 거절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안 된대. 언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언니 인생이잖아. 친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 내 인생인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나갔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가 저녁에 올게. 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거야? 남편 눈치만 보면서. 아니었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휴대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갈게 설악산. 진짜? 남편이 허락했어?
아니, 말 안 할 거야. 언니, 괜찮겠어? 모르겠어. 그냥 가고 싶어. 이번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일주일 후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 몰래요. 옷 2벌, 세면도구, 지갑, 휴대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잘못된 일인가? 나 지금 도망가는 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갈게요. 어디? 그냥 근처에요.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요. 저녁은? 늦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신문 너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늦게까지 뭐 하는데? 친구들이랑 오래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휴대폰 꼭 챙겨. 연락 안 되면 걱정돼. 네. 미안해.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도 자유롭고 싶어. 현관문을 나서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지? 아파트를 나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언니, 정말 왔네. 응. 왔어. 남편은? 모를 거야. 저녁 때나 알겠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지금 정말로 여행을 가는 거야? 기분이 묘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남편이 화낼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살 권리가 있잖아. 설악산에 도착했습니다.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산 전체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친구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뭐 먹고 있을까? 집에 혼자 있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뭔가 꺼내 먹고 있을 남편. 아니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있을지도. 걱정하고 있을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 다 남편이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어디야? 연락 좀 해봐. 걱정되네. 미안해.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내 시간을 가져도 되겠지?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나와서 좋지? 응. 좋긴 한데. 걱정돼? 응. 남편이 화낼 것 같아. 에이, 뭐 어때? 남편도 맨날 나가잖아. 그래도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도 살아야 해. 남편 눈치만 보면서 살면 안 돼. 맞아. 나도 알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단풍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은 맥주를 마시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있어? 왜 연락 안 했어? 미안해요. 친구들이랑 있어요. 어디 있냐고. 설악산이요. 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악산? 거기까지 뭐 하러 갔어?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들어와. 내일 들어갈게요. 뭐?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들어갈게요. 당신 지금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걸까? 친구가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식탁 위에 메모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글씨였습니다. 나도 오늘 나갔다 왔어. 네가 없는 집 조용하더라. 다음엔 같이 나가볼까? 저는 그 메모지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나만 답답했던 게 아니었어. 한참 후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네. 왔어요. 어땠어? 네. 여행 어땠냐고. 저는 놀랐습니다. 화낼 줄 알았는데 여행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단풍이 정말 예뻤어요. 그래.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네. 내가 너무 당신을 묶어뒀어. 나는 밖에 나가면서 당신한테는 집에만 있으라고 했잖아. 그게 잘못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그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이 사람도 나를 필요로 했구나. 그리고 생각했어. 당신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나만 밖에 나가고 당신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여보, 미안해.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말도 안 하고 나가서. 아니야, 당연한 거야. 당신도 살 권리가 있는 거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메모지를 가리켰습니다. 다음엔 같이 나가자. 어때? 정말요? 응, 우리 둘이서 여행도 가고 맛집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따로 놀 때도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니. 고마워요. 뭐가? 이해해줘서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깨닫게 해줘서.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당신도 나갈 일 있어? 아니요, 오늘은 집에 있을게요. 그럼 저녁은 내가 사올게. 뭐 먹고 싶어? 이 사람이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저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알았어. 연락해. 이제 서로 눈치 보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둘이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간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왜 이렇게 안 살았을까? 응?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왜 진작 이렇게 못 살았을까? 남편이 웃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 그래요. 이제라도 다행이에요. 요즘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경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전주도 갑니다. 남편은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원합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 고마워요. 남편도 친구들과 잘 만납니다. 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녀오세요. 술 많이 마시지 말고요. 알았어.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고 따로 있을 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어제는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사진 봤어요. 응, 할아버지랑 여행 다녀왔지. 우와,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손주 말에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었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 작은 용기가 우리 부부를 변화시켰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계신가요? 퇴직 후 24시간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답답하신가요? 아니면 아내가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해서 불안하신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서로를 묶어두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응원하는 겁니다. 평생 함께 살았다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이 있을 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남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내도 아내의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들 만나러 나갈 수 있듯이 아내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해라는 말로 묶어두지 마세요. 오히려 조심해서 다녀와. 즐거웠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주세요. 아내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남편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물론 배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갈게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화입니다. 저희 부부가 변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미안해라고 말해줬고 저도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보, 우리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볼까? 어떻게? 서로 조금 더 자유롭게.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고. 이 대화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퇴직 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서로를 묶어두며 답답하게 살 건가요?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선택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중장년 부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퇴직 후 부부 생활은 어떠신가요?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중장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사랑은 서로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